이 책은 무조건 완독하겠구나. 진짜 예상치도 못한 반전도 많고 정말 대출하기 힘들었던 어른들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가장 울컥했던 부분은 우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평소에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콘텐츠인데요. 우선 제가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리자면 사실 어릴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독서를 많이 했었어요. 독서를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을 읽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을 정도로 그러다가 제대로 독서를 하기 시작한 게 2024년부터였어요. 독서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있는데 그분이 책 추천을 해주시는 영상을 봤어요. 책을 별로 안 읽던 저도 읽고 싶게 만드는 책들이 많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적북적이라는 어플로 독서를 다 기록하고 있고요. 올해 읽은 책은 총 15권입니다. 많이 읽었다고 할 순 없지만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던 저에게는 큰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15권이지만 읽다가 중단한 책들이 더 많거든요. 우선 읽은 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처음 읽었던 책은 이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읽게 된 책인데 이게 청소년 장편 소설이거든요. 20살에 읽었는데도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2명이 나오는데 유찬이라는 남자아이와 하지오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이제 남자아이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어느 날 지호라는 아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속마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주인공 이외에도 다른 등장인물이 여럿 나와요. 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한 관점을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보여주는데 진짜 예상치도 못한 반전도 많고 제가 독서에 재미를 붙인 첫 책이기 때문에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더라고요. 표지부터가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표지 같은 감성이 나는 책인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문구는 164페이지에 확실히 알겠다. 선함은 다른 사람까지 선하게 만들고야 만다. 이 문구였어요.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엄마한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도 읽게 되셨는데 어른들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유지혜 작가님의 우정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된 책인데요. 우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정말 사랑 못지않은 게 우정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책이거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작가님의 마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았고 제 곁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찰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유지혜 작가님의 특유의 문체가 너무 좋아서 작가님의 책을 이번에 한 권 더 읽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미 많이들 아실 것 같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인데요. 이 책도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읽은 책이라 예약이 3번째였나? 정말 대출하기 힘들었던 책입니다. 읽게 된 계기는 제목부터가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소설이긴 한데 읽다 보면 작가가 생각하는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요. 제가 써놨던 한 줄 평을 보면 사랑부터 이별, 폭풍, 그리고 다시 사랑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만남부터 이별까지의 과정을 정말 현실적으로 담은 책인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224페이지에 사랑이 없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유라는 것이 버림받을 자유를 의미한다면 자유란 대체 무엇인가? 이 구절은 사랑과 이별을 한 번에 설명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삶의 원동력이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을 주로 담은 책이긴 한데 이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이별하기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감정과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한 책에서 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 시련의 아픔까지 다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었던 책이 친애하는 나의 지배계라는 책이에요. 20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하게 됐는데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함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때 딱 추천받아서 읽었던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좀 많거든요. 일단 오프닝 때 낯선 집이 친밀해질 때 나는 그곳을 떠났다. 그곳에 살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집은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진짜 저는 딱 책을 펼치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책은 무조건 완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책 초반부터 저를 강렬하게 이끈 문구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친밀해진 공간이잖아요.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인데 이 공간을 떠날 때 그때 저는 가장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취를 하고 좀 더 자립성이 생기고 혼자 있으면서의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집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각종 소품, 생활 패턴까지 보일 수 있는 게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했을 때 더 와닿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울컥했던 부분은 이 집에는 가족들의 손길이 스며 있다. 나는 혼자 중에 있을 때에도 가족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 구절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제가 자취방에 이사를 처음 할 때 벽지가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벽지였어요. 그게 또 단열 벽지였어서 떼는 것도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족이 다 와서 손수 다 뜯고 싹 벽지를 발라주고 저 혼자 집에 남았을 때 그 벽지를 보는데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그 벽지를 보면 가족들의 손길이 제 집에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고 혼자 있을 때도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은 행운이다. 이 책도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 책은 유지혜 작가님의 미워하는 마음 없이 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책은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에 대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은 내가 보기엔 종이책이 시대를 거꾸로 가는 매체라서 그런 것 같아. 희귀하잖아. 책을 읽는 모습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가 덜 예뻐서가 아니라 그것의 흔함이 책 읽는 사람들의 희귀함을 돋보이게 해서겠지. 눈에 띄어. 이 부분이 독서를 시작한 저에게 기억에 남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게 편지를 쓰는 일이라면 나는 앞으로 계속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싶다. 사랑은 그 방식이 구닥다리일수록 진심의 옷을 하나 더 걸칠 테니. 제가 최근 들어서 편지 쓰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떤 말을 좀 더 진심으로 전하고 싶을 때 저는 편지를 쓰는 것 같거든요. 편지를 왜 쓰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책은 너무나 많은 여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신간으로 나왔을 때 표지가 너무 예뻐서 읽게 됐는데 마지막에 가장 뇌리에 박혔던 문장이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만으로였어요. 이 책은 소설인데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제 예상을 벗어나는 내용들도 많았고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관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는데 챕터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잘못된 선택은 없다. 잘못 일어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여름이 너무나 많은 골목길과 너무나 많은 산책과 너무나 많은 저녁이 우리를 찾아오리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으리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정말 좋은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이미 너무 유명한 구의 증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라서 완독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열심히 읽은 책이에요. 이 책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완독하기가 좀 힘들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도 다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라 생각을 해서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구랑 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구와 이별한 담의 이야기, 담과 함께했던 구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은 없어. 우리가 우리를 기억해야 해. 이 말을 왜 해주고 싶었냐면 나는 아무 희망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는데 그건 바로 담이 너 때문에. 희망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있었지만 너 없는 세상에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음은 너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 이 부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구가 담이랑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들과 상황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 끝까지 완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 부분입니다. 다음 책은 초록 채집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림 위주로 된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힐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껴 읽으려다가 하루 만에 완독을 한 책이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바로는 완독까지 대략 30분 정도 걸린 책이다. 초록의 여름을 좋아하는 나에게 여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고 지금의 여름을 더 마음껏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계절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내게 남아있는 이미지는 초록의 여름이다. 남은 여름을 더 소중히 마음껏 즐겨야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여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독을 하려 했으나 다 못 읽은 책들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1만 번의 다이빙, 데미안이랑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다 완독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병렬 독서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이런 독서를 하다 보니까 완독을 다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한 건 아닌데 아직 다 못 읽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저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읽기 시작한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사실 작년에 좀 읽다가 완독을 다 못한 책인데 제 나이가 이제 20살에서 21살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단순히 불안감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른인 분께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지는 진짜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있어서 책이라는 그런 독서 활동이 2024년 동안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 독서에 흥미를 붙이면 얻는 게 많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독서를 재밌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이 독서 결산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열심히 혼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께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으셨던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